오케이, 갈게요. 네. 자, 우리가 nature 하면은 뭐 자연 이런 뜻도 있지만 본질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by their very nature 하면은 그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by their very nature 하면은 본질적으로 네, 그 본질에 의해서 뭐 이런 뜻이니까 본질적으로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본질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요,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라는 것은 포함한답니다. 뭘 포함하냐면 큰 데이터 구성을 포함해요. 그죠? 빅데이터 분석은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겠죠. 그지? 네, 그렇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것은요, 의미하지 않는데 뭘 의미하지 않냐면 자, all of a company's data sources, 즉 데이터 그 자료의 모든 것 또는 그 관련된 데이터 자료 범위 내에 있는 정보의 모든 것이 분석될 필요는 없답니다. 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물론 빅데이터가 데이터를 많이 분석하는 건 맞아. 많이 분석은 맞는데 근데 다 분석하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문장의 의미를? 네. 그러니까 모든 걸 분석하지는 않아요. 많이 분석하는 건 맞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해석하고 볼게요. 그래서 보통 회사는요. 필요합니다. identify,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The strategic data, 좀 전략적인 데이터를 구별해야 된대. 전략적인 데이터가 뭔데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죠. 실제로 가치 있는 분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데이터를 봐야 된대. 즉 뭐야? 쉽게 말하면 골라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된다라는 거지. 맞죠? 다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를 볼게요. 자, what combination of data can help to pinpoint key customer retention factors? 자, 어떤 데이터를 결합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뽑아서 쓰는 것이 실제로 도와줄까? 뭐 하도록 도와줄까요? 소비자 보유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데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아까 말했죠. 관련된 걸 찾아서 분석한 다음에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예시로 질문한 겁니다. 내가 소비자 관련된 결과를 얻기 위해선 어떤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시 문장이겠죠? 즉 전략적으로 데이터 추출해야 된다는 예시를 의문문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볼게. 자, or what data are required?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뭐 하기 위해서? to uncover 하는데 자, cover가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uncover니까 밝혀내다, 알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숨겨진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 특히 주식시장 거래에 있어서 숨겨진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네, 그지? 그러니까 이 결과값을 얻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은 뭐야? 즉, 뭘 선택해야 돼? 라는 말을 또 질문한 거지. 그죠? 네,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focusing on a project business goals in the planning stages. 어떤 계획 단계에 있어서 사업 목표에 집중하는 것은 실제로 도움을 준대요. 회사가 뭐 하는데 도움을 주냐면 자, 요거는 표현 하나 알아두세요. home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집이라는 뜻도 있고 얘가 동사로 쓸 때도 있거든요. 집으로 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 home in on 했을 때 요거는 어디에 조준하다 이런 뜻이 돼요. 여기서 home in on 했을 때 뜻은 어디에 조준하다인데 자, 뒤에 거에 조준하다란 말은 뒤에 거를 겨냥하다, 뒤에 거를 목표에 두다 이런 뜻이 돼서 조금 우리가 이걸 의역하면은 어디에 전념하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조준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 조준한다는 것은 여기에 몰두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뭐에 전념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사로 쓰였어요. help 뒤에 준수약 동사라서 원형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체크해 주시고 네. 자, 그럼 다시 가볼게. 자, 회사가 뭐 하도록 도와주냐면 정확한 분석을 전념하도록 도와준대요. 정확한 분석을 하도록. 근데 그 분석이란 거 실제 필요로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한 후에 그것은 즉 이 회사는 뭐 할 수 있대? 또는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된대. 뭘 해야 된대요?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실제 그들의 비즈니스 목표에 충족하는 데이터들을 봐야 된대. 무슨 말이야? 쉽게 말해서 조금 그리 어렵지만 모든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사업의 목표에 필요한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쉽게 말해 뭐야? 위에서 말한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스트래티직 데이터를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셨어? 똑같은 말이겠죠? 네, 표현이 조금 달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근데 몇몇 경우에는 즉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라는 게 사실 모든 데이터일 수도 있기는 해. 네. 근데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보통 뭐다? 그것은 의미한다. 뭐 빅데이터에서 뭐다? 부분 집합만 사용하는 거다. 즉 뭐야?
필요한 부분만 끌어 쓰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해주자면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좀 필요한 것만 뽑아 쓰는 게 좋다라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어법 요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네. 여기 위에는 조금 넘어갈게요. 위에 넘어가고 중간에 요 포커싱 온 문장에 아까 쌤이 설명한 거 기억나죠? 요거 home 요거 동사로 쓰인 거. 그래서 to 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컴마 뒤에 after which day인데 요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고요. 앞 문장 전체 상황을 선행사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왔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it can look at the data 해서 완전한 문장이 왔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커싱 온 문장 자체는 조금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여기 자체 문장 구조 자체는 잘 정리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 됐어요? 넘어가도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뒤에 거는 별거 없죠? 네. 다 됐죠? 네. 가볼게요.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은 우리 테슬라 맞죠? 네, 그 친구 뭐지? 맞아. 요거 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그거 생기는 거 알아요? 자율주행 택시. 그러니까 뭐냐면 택시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목적지를 찍으면 택시가 알아서 가요. 그게 나중에 생긴대. 네. 그게 상용화 될 거래요. 그게 이제 지금 테슬라 회사가 하는 목표랍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차에 사람이 다 없고,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다 없고, 다 이제 뒷좌석에 앉아갖고 자고 있겠죠. 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아직까지 상용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아마 그 시대가 멀진 않았다. 그지? 실제로 그 자율주행 기능 있어서 테슬라는 운전돼서 손대도 알아서 가는 거 알죠? 네. 혹시 타본 적 있어요? 그 쌤이 사촌형이 테슬라 차를 타시거든요. 그래서 탄 적이 있는데 사촌이 갑자기 핸들에서 손 떼는 거예요. 형 뭐 하는 거야? 이러니까 아니 자 봐봐 이러더니 애가 알아서 쫙 운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커브 돌잖아요. 그럼 이제 운전대를 돌려야 되잖아. 근데 이 형이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형 뭐해? 이랬는데 알아서 핸들 돌려서 가더라고요. 좀 신기하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러면 사고 안 나냐?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그래도 핸들 잡아야 된대. 부산은 워낙 차량 운전이 난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조금 부산에서는 핸들 잡고 운전하는데 고속도로 탈 때는 핸들 안 잡는데요. 왜냐면 직선이니까. 그래서 그럼 형 그럼 뭐해? 그러니까 핸드폰 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차량 센서에서 브레이크하고 다 할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발달했나 봐요. 저는 좀 불안하긴 한데 그 형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그 커브 돌 때 진짜 신기했어. 핸들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 혼자. 좀 신기했어요. 나중에는 이게 더 발달되면은 아까 그 말한 택시가 그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약간 TMI였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가보겠습니다.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은요, have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면, completely change,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대요. 뭘 바꾸냐면, the way, 방식을 바꾼대. 어떤 방식을 바꾼대요? We think about cars, 우리가 차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대. 특히 어디에 있어서? 도시 환경에 있어서요. 도시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꿔주는 게 뭐다? 저 자율주행 자동차다.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 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생각의 인식이 바뀐다. 차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도 나오네.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자, 자율주행 택시가 may someday be parked
on every street. 아마 모든 길가에 주차가 되어질 겁니다. In every city. 모든 도시에서. 네, 아마 언젠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when you want to go somewhere, 네가 만약 어딘가 가고 싶을 때 you will able to summon one. 여기서 summon은 소환하다라는 뜻이에요. 차를 소환하는 건 뭐야? 차를 부르는 거겠죠? 그치? 차를 아마 소환할 수 있습니다. 뭘 사용해서? 핸드폰 사용해서. 우리 카카오 택시 부르는 것처럼 하겠죠? 자, 그리고 it will be parked outside your house ready for you by the time. 그리고 그 택시는 여기서 it은 택시고, 네, 그 택시는 아마 뭐 할 거다? 너의 집 바깥에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거다. By the time, 어느 시간에 you have walked out of your front door. 네가 정문으로 딱 나올 때쯤 되면은 아마 택시가 대기하고 있을 거다. 그죠? 그리고 once it has taken you to your destination. 일단 너가 뭐 하게 되면 너의 목적지로 데려다 주게 된다면 그 택시는 drives over its next customers. 다음 손님을 위해 떠날 겁니다. 그죠? 아까 쌤이 말했던 그 무인 차량으로 이렇게 슉슉슉슉 하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말이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self-driving vehicles.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은요, 아마 우리 주의하셔야 돼, 해석하실 때. be used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죠. 아마 수집하는데, 즉 모으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뭐로부터? 학교로부터. 쉽게 말하면 뭐야? 그 스쿨버스 같은 시스템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 모아가지고 집 데려다 주는 거. 할 때도 사용될 수 있고, 또 어디도 사용될 수 있냐? be used to take가 되겠죠. elderly people, 즉 나이가 많으신 분들, 우리 노인분들을 to shop, 가게로 데려다 줄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carry out all the usual everyday journeys. 뭐야? 우리 일상의 뭐 보통의 일과에 있어서도 뭔가 수행하는데 사용될 수가 있다. 즉 어디서든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근데 이 여정이 all at a small percentage of the cost of what you would expect to pay to own a car.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네가 실제로 예상되어지는 거, 네가 차를 소유하기 위해 예상되는 그 금액의 적은 부분으로 이게 가능하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차 안 사도 된다 이 말이죠. 네. 차 안 사도 적은 돈만 내면 이거 이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차 왜 사? 이런 말이지. 네. 아마 미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참고로 그것도 있는 거 알죠? 중국 테슬라는 차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근데 중국에는 이제 쉽게 말하면 짭 테슬라라고 하거든요. 짭 테슬라를 만들었는데 그건 가격이 되게 싸요. 네. 근데 심지어 그거는 불량률이 아마 좀 많이 높겠죠. 아무래도 짭이니까. 네. 물론 쌤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근데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아마 약간 테무 비슷한 거 아닐까? 테무산 테슬라 이런 거 아닐까요? 네. 하여튼 뭐 네. 친구들도 테무 같은 거 이용 많이 하나? 잘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은 거의 그냥 그 쿠팡? 아니면 뭐 옷 살 거 같은 경우 뭐 에이블리 이런 거 보나? 그래요 보통? 아니면 보통 구매는 보통 어머님이 하시나? 결정권 엄마한테 있던데요. 뭐 그런 거겠죠. 하여튼 일단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어법 같은 경우는 크게 볼 게 없어요. 크게 볼 게 없는데 하나만 체크하자면 여기 the way 뒤에 완전한 절이 왔죠. 원래 the way랑 how는 같이 못 쓰는데 that 같은 경우는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이에 뭐 that이 생략되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네, 저 that은 관계 부사 that이에요.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쌤이 다 표기해둔 표현들만 확인해 주시면 아마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요거 하고 마칠게요. 네. 와, 쌤 진짜 빨리 마치네요. 그죠? 네, 오늘은 테스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수업 진도 나간 거 복습 테스트가 있을 거라 네, 그때부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단 오늘은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다들 점심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 아, 그래? 제가 배가 안 고파서. 그래요? 참은 건 아니고? 다들 먹은 친구 있어요? 혹시? 뭐 먹었어요? 토스트? 어디 토스트? 그냥 집 앞에? 한방 핸드메이드 토스트 먹었네? 맛있는 거 먹고 왔네요. 부럽다. 토스트 또 다른 친구는 뭐 먹었어요? 거의 다 안 먹었어요?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뭐 먹었어요?
고기? 아, 제일 좋아하는 거 먹었네? 부럽다. 쌤 고기 환장하는데. 아, 아까 그래서 비프로 들은 건가? 네, 어쨌든 고기. 무슨 고기 먹었어요? 불고기. 불고기 맛있죠. 네. 또 어머님이 해주셨겠네. 부럽다. 또 먹은 친구 있어요? 나머지 안 먹었어? 먹었어요? 네. 뭐 먹었어요? 볶음밥. 김치볶음밥? 다 맛있는 거 먹고 왔어. 부럽다. 김치볶음밥 어머님 해주신 거? 네. 좋죠. 네. 맛있죠, 김치볶음밥. 유인 먹었어요? 안 먹었어? 배가 안 고파서? 아니면 끝나고 바로 온 거예요? 끝나고 밥 먹어야겠네. 뭐 먹을 거예요? 미정? 예. 뭐예요 이거? 되게 힙하네 약간. 맞다, 이거 보니까 생각난 건데 좀 TMI이긴 한데 쌤이 또 유튜브에 빠지는 게 있어요. 친구들이 알 수도 있나 모르겠네. 쇼츠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한 1분짜리인데 친구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이 직장인을 이제 기반으로, 직장인 스토리 기반해서 만든 건데, 이제 정서불안 김현지라고 있거든요. 정서불안 김현지. 쌤, 이게 뭔데요? 햄스터예요. 햄스터인데 햄스터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그 직장인 분이 더빙을 해서 그 상황을 햄스터가 이제 전개를 해주는 건데 되게 귀여워요. 아마 이미지 자체는 AI일 거예요. 근데 목소리 더빙은 사람이 했다 보니까 약간 좀 귀엽더라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되게 귀여워요. 막 얘가 막 피자 만들고 이렇게. 봤어요? 진짜 짱 귀여워요. 약간 좀 쌤 보다 보면 아빠 웃음 난다 해야 되나? 하하 이러면서 귀여워요. 한번 보세요. 약간 직장인 스토리긴 한데 재밌어요. 막 햄스터 피자 팍팍 하고. 이거 보니까 생각나네. 햄스터 이렇게 꼽아놨더라고. 이렇게. 그거 떠올라가지고. 오케이, 다 껐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쿼터 샘플링입니다. 이제 쿼터라는 것은 할당량이거든요. 샘플링을 할당한다. 할당 샘플링이다. 그게 뭔데요?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할당 샘플링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기술입니다. 어떤 방법인데, 그 방법을 통해서 연구자들이 뭐 할 수 있대? 선택할 수 있대. 샘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샘플을 선택할 때는 반영해야 돼요. the makeup, 그 구성 자체를. 뭐에 있어서? numerical terms. 어떤 수적인 용적으로, 수적인 단어로 표현했을 때 그 구성 자체인데 뭐의 구성이냐면 모집단의 구성을 반영해야 된대.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하면 보통 이제 뭘 뽑죠? 표본을 뽑죠. 표본을 우리가 샘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조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남자 여자의 비율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잘 하겠죠. 보통 5대5니까 그럼 표본을 뽑을 때도 남녀 비율 5대5에 맞게 뽑아야겠지. 맞죠? 그게 바로 뭐야? 요 말입니다. 모집단의 비율에 맞춰서, 모집단의 구성에 맞춰서 그걸 반영하는 샘플을 뽑는 게 뭐다? 쿼터 샘플링이다 이거예요. 이해됐어? 그걸 뒤에 예시로 풀어주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볼게요. 자, if a researcher wanted to study gender differences. 그러니까 이 연구자는 이 성별에 대한 차이를 이제 연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First year, 새내기죠. 대학교 새내기입니다. 심리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 새내기에 어떤 성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the wider population. 우리 wider population 하면은 우리 모집단이라고 보통 기억을 해두세요. 요 글에서는. 모집단은요, 구성합니다. 60대 40%가 된대요. 남자 여자 비율이.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저기 말하는 심리학 학생들의 모집단의 수를 따져봤을 때 여자가 60%고 남자가 40%래. 모집단이. 그럼 표본을 뽑을 때도 어떻게 돼야겠어요? 요 성비에 맞춰서 여자를 60 뽑고 남자를 40 뽑아야겠죠? 그게 요 말이에요. 자, 모집단이 60대 40% 차지하면 표본도 어떻게 해야 돼? 구성되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비율을 가져야 돼요. 여성 대 남자의 비율을. 이해됐어요? 그래야 대표하니까. 자, thus, 그러므로 in a sample population of say. 그래서 우리가 그 표본에 대한 걸로 따져보자면 100명의 참여자라고 말해봅시다. 그럼 100명의 참여자 중에 60에 대한 6명이 있을 거고 40명의 남자가 되겠죠. 그죠?
모집단은 인원이 이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100명을 추출한다 치면 60대 40명 이게 되겠죠. 맞죠? 그게 요 말이지. 그죠? 예. 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할당 시스템이라는 것은 또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로서도 사용될 수 있대요. 즉 위에는 지금 성별로 구별을 했죠. 그게 아니라 뭐로도 가능해? 나이로도 가능하고요. 또는 우리 인종에 대한 배경으로도 가능합니다. 인종이란 것은 뭐 이제 백인, 뭐 흑인, 황인 뭐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 할당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모든 기술이랑 마찬가지로 이 할당 샘플링이라는 것도 사실 단점은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 밑에 for example이 그 단점의 예시입니다. 자, 그 단점이라는 것은 사실 뭐야?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연구자가 뭐 해야 돼? 계속 고려해야 된대. 뭐를 고려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 하위 집단이 이 샘플에 대한 구성이 맞는지, 그러니까 이제 표본을 뽑으면서 맞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자, what if those who selected refused to participate? 자, 만약에 인원을 뽑았어. 근데 표본에 맞게 뽑았는데 갑자기 표본 맞게 뽑은 애들이 갑자기 저 안 할래요 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실제로 이게 샘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고 시간이 많이 든다. 즉 단점이 있다라는 말이죠. 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부분은 우리가 할당 샘플링을 통해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변형 문제 가능한 게 쌤이 지금 어휘 체크한 부분이랑, 지금 어휘는 쌤이 파란 색깔 펜으로 끊어놓은 부분이 어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문장 삽입이 너무 좋은 게, 여기 like, drawbacks나 또는 for example 문장으로 가능합니다. 왜? 요 문장을 빼버리면 예시가 나오는데 갑자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요게 분기점이 돼서 요걸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요 예시의 내용을 문장 삽입으로 넣으면 이 예시의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계속 앞에서 좋은 얘기만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 들어가겠구나 하는 근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 문장 자체가 문장 삽입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나 문장 삽입 또는 뭐 이 글의 주제 문제로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어법은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한 친구들 있어요? 질문하고 싶은 거나? 괜찮아요? 이게 요약문 문제로 나왔는데 혹시나 학교쌤이 요약문을 여기다 집어넣으셔가지고 빈칸 문제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자체를, 문장 자체를 빈칸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정답 선지가 representative랑 proportional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어휘를 이렇게 바꿔서 혹시 또 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휘 정도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이해하실 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없으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쌤 좀 많이 일찍 마치는데요. 오늘 첫 수업이고 테스트 없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방학인데 내신 수업하니까 좀 미안하기는 한데 뭐 학교쌤이 숙제를 너무 많이 주시니까 일단 나가야 될 거는 같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학기 동안에 보강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맞죠? 그렇죠? 여튼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복습 잘 하시고 숙제 있습니다. 예? 숙제는 변형 문제까지는 안 드릴게요. 방학이니까. 변형 문제는 안 드리고 그 뒤에 우리 한 줄 해석하는 거 있죠? 한 줄 해석해 오시고요. 그리고 단어 외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내용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게 복습 테스트는 칠 거예요. 알겠죠? 대신 변형 문제는 안 풀어오셔도 됩니다. 변형 문제는 괜찮아요. 변형 문제는 다음에 뭐 풀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줄 해석이랑 단어는 외우시고 복습 테스트 칠 거니까 내용 공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